지난 해바라를 핑계로 헤어지마. 남자는 배, 여자는 하프. 보내주는 사랑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배꼽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을 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남자는 다 그래. 자, 이어서 한서희 전 인민보안성 협조단 배우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남한 노래를 북한 예술단이 와서 부를 줄은 좀 몰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자,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네. 전을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북한의 민요 창법과 좀 비슷한 뭐 트로트를 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나름 신경을 써서 저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저 노래 지금 남자는 배, 뭐 여자는 항구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내부에서는 많이 불리고 이번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 불리고 있어요, 저 노래가? 네, 그 국경 연선이나 또 뒤에서는 많이 불렀던 노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준비한 노래들이 대부분이 사랑의 미로라든가 이런 노래들은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90년대에 많이 북한에서 불리던 노래들이거든요. 최진산의 그 딸, 셋째 딸인가? 그 노래도 그렇게 기타로 치면서 많이 불리던 노래들인데 사실 이런 노래들은 북한 공연 무대에는 오를 수 없었던 노래이기는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제, 그제죠? 북한 삼지연 예술단이 나와서 불렀던 노래들은 평소에 북한 주민들이 부른다, 자기들끼리는 그런 그렇죠. 노래들입니까? 몰래 뒤에서 이제 통제를 하니까 겉에서는 못 부르고 뒤에서 뭐 모여서 흥인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기도 쉬웠겠네요. 아는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 고영이나 네. 김정일이 상당히 저런 심수봉 씨 노래,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저런 노래 좋아했기 때문에 김정일과 고영이를 위해서 공연하기 위해서도 아마 공은 가수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하재근 평론가께서는 어제 북한 공연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어때? 수준 같은 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화려하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당당해 보이고 이 실력은 뛰어나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이 예술적인 코드가 중장년층 정도에 맞는 코드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와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것이 굉장히 어떤 자신의 어떤 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선전의 장으로 저것을 활용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나라 젊은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보던 쇼하고는 조금 코드가 수십 년 전 코드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굉장한 호평이 나오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은 소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북한에서 이제 저런 공연을 하면은 가장 이제 선전선동 뭐 체제와 관련이 없는 노래 가운데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인기가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요. 북한에서요? 네. 그러니까 뭐 체제 선전과 관련돼 있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은요 리듬감이 좀 있고 좀 신나는 이런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성월 단장이 북한에서 불렀던 뭐 준마 처녀라든가 좀 리듬감이 빠른 노래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북한에 정말 이게 서정적이고 주체사상과 수령의 우상화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넣은 노래가 아니라 리듬감이 있고 좀 생활적인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 공연단 저 모습을 볼 때 북한에 계실 때와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뭐 한복을 입은 모습은 똑같은데요. 이제 의상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일단 드레스를 입고 출연했다라는 점이 제가 기존에 북한에 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점이고요. 또 이번에 핫팬츠를 입고 네. 우리 걸그룹처럼 똑같은 의상을 입고 나와서 이제 춤을 췄는데요. 물론 지금 핫팬츠를 입고 춤을 췄던 그 춤을 추는 여성들이 이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며칠 이내로 저거를 연습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기존에 북한 내에서는 비밀리에 공연을 할 때는 다 저런 춤을 추고 이제 90년대부터 저런 춤을 어린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비밀리에 이렇게 했던 그런 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에 이렇게 의상을 파격적으로 저렇게 이제 빨간 이제 상의에 핫팬츠를 입은 장면이 가장 좀 새롭게 좀 연출됐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이제 키가 좀 작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머리를 이제 묶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김주향 씨라고요. 김주향. 2000년도에 우리 그 북한에서 평양학생 소년 예술단에 포함돼서 김치깍두기 맛 참 좋시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8살 때 대한민국에 왔던 여성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또 2005년도에는 이설주와 함께 민요응원단에 포함돼서 왔던 여성이 이번에 세 번째 대한민국으로 이 여성입니다. 아, 이 여성입니까? 네, 이 여성이 이제 세 번째로 대한민국 와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 가운데서는 네. 한국에 가장 많이 와본 여성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봉악단이 이번에 모란봉악단은 오지 않고 청봉악단만 왔는데요. 이 청봉악단의 가수들이 대부분 다 은하수 가는악단의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핫팬티까지 입은 이런 연예인들 또는 가수들 보냈는데 북한 측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목표 자체가 북한이 괴물나라가 아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겨냥해서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말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민요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흔히 부르는 노래를 북한 사람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좀 덜 듣는 관현악이나 뭐 클래식 이런 것도 이제 섞어서 하고 그리고 그 북한이 그러니까 미사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예술 공연도 능하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노래가 사실 우리 정부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네. 모란봉인가 하는 노래하고 모란봉은 그래서 공연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한 곡은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고영이가 한라줄기이기 때문에 백두와 한라가 내 조국이라는 건 그 제목부터가 조금 좀 심상치 않죠. 네. 그게 우리에서 오는 통일과도 뭐 통하긴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부를 때 그래서 그 두 번째 노래는 개사를 해서 가사를 조금 바꿔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정부하고는 트러블을 만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저는 사실 북한이 자기네 체제 선전하는 노래가 한 곡쯤 오히려 나왔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시 저들은 할 수 없구나. 반공교육이 오히려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개사하고 하나는 안 불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처럼 이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삼지연 관현악당 사회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요즘은 부모 형제들과 상봉한 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삼지연 관현악단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를 민족의 경사로 성대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 강릉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희들의 따뜻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의적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북한 측 사회자의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뭔가 자꾸 부추긴 듯한 그런 충동적인 그런 멘트, 그런 말 어투인데 남아서 우리가 좀 틀리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일단 북한의 이제 보통적인 체제 선동에 이제 소개를 하거나 MC들은 저런 이제 말투로 좀 격동된 말투로 하게 되는 거죠. 선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선동에 같이 마음이 격동이 돼서 하게끔 하려고 하니까 말투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좀
편안한 말투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말투로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북한의 소개자들은 조금 좀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격앙된 그런 호흡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 삼지연 악단, 그러니까 삼지연 악단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제 평양의 중요한 악단들이 지방 공연도 많이 다닌다면서요? 네. 저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순회 공연을 다닐 때는 뭐 이렇게 특히 삼지연 간현악단, 청봉악단이나 모란봉악단이 일반 예술단이 아닌 김정은의 악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다니는 것도 특별한 지역만 김정은의 배려를 의해서 왔다라는 장군님의 배려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공연을 보는 것이 정말 고맙게 느껴지도록 그런 멘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까지 와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이거 참 그런데 참 이 서울 공연, 이제 내일 서울 공연을 합니다. 오늘 강릉을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삼지연 예술단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 김정은의 생각이 통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웃돈을 주고 구매하겠다 표를 이런 사람도 많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안표 전성시대인데 요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표를 이제 안표로 주고받는 문화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어서 삼지연 공연도 이게 화제가 되니까 안표로 좀 팔아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게 효도 티켓이 되면서 그러니까 왜 그 실향민들 할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저기 할아버님 조부모가 실향민이신 분들한테 효도 선물로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이 효도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액수는 상관없다.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무조건 표만 좀 양도해달라 이런 경우도 나타나는데 어떤 고등학생은 우리 할아버지가 실향민이신데 내가 용돈이 2만 원인데 한 달 용돈이 10개월 동안 모아서 이제 20만 원 모았는데 이거 다 드릴 테니까 표만 달라고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의 그 효심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렇게 표를 사도 들어갈 수가 없다면서요? 예, 이게 문체부에서 안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보안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를 나눠줄 때만 신원 확인을 하고 들어갈 때는 그냥 표만 받고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들어갈 때도 신원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괜히 또 이거 안표로 큰 돈을 주고 사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정상적으로 표를 받으신 분도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일 서울 공연에서 지금 밤입니다. 7시. 7시죠. 그런데 김여정 일행이 공연을 보겠죠?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러 가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를 보고 거긴 또 스위스 대통령도 본대요. 네네. 만약 김여정이 온다 그러면 자기가 유학한 나라 아닙니까? 네네. 스위스가 또 그렇죠. 재밌는 광경이 나올 수도 네네. 있는데 내일 저녁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이 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평양역에서 자기가 환송했고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관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일 밤늦게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제가 추정컨대 만약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글쎄 좀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날이 밝으면 좀 더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또 그 다음날 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그 사절단을 태우고 온 비행기가 지금 갔어요. 네. 여기 지금 없습니다. 아, 갔습니까? 없어요. 네.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 오면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레 올지도 모르죠. 비행기가 모레 오면 모레 가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내일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 가서 북한 여기를 타봤는데 야간 비행을 안 타더라고요. 그렇죠. 요번에 타고 온 비행기가 과거에 최령회가 러시아 가려고 저 비행기를 탔는데 같은 비행기 가다가 고장이 나가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간 적이 있어요. 참 불쌍한 나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보니까는 제가 평양에서 삼지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 다시 평양공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북한 비행기는 평양에서 계류를 하기 때문에 지방공이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북한 응원단 이야기 좀 해보죠. 이제 오늘 밤에 우리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경기를 하면은 이제 응원할 예정인데 아직 어떻게 할지 알리지 않고 있어요. 뭐 제가 듣기로는
북한 응원단의 지원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 응원단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네, 북한 응원단은 뭐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북한 응원단이 이제 뭐 선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 평양에 있는 각 중앙예술단체에서 단장이라든가 정치부장이 추천해서 인증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사상이 변하지 않고 출신 성분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발되어서 추천을 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그 응원단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단이 선발되어서 어쨌든 대한민국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 내부와 내부 사람들하고 남한에 간다라는 것이 이제 접촉 금지가 되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 때는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지는 못하고 훈련 받으셨어요? 네, 보름만 이제 훈련 받다가 저는 당시 그 러시아 아카데미 내무섬 협추단의 연합 공연을 맡아야 돼서 다시 나와서 뭐 배가 아니라 너희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무슨 걱정이나 해서 비행기 타고 러시아 가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도 못 타고 러시아에서 직접 와서 합동 공연을 하게 돼서 못 왔었어요.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내려오기 전에요. 네, 주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집에서 다니지 못하고요. 일단 응원단이 선발됐다라고 하면 그 당시 2002년도에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봉화산 여관에 단체로 300명을 다 넣고 네. 숙식을 하면서 네. 아침 6시 기상해서 뭐 7시 밥 먹고 네. 뭐 8시 반 9시까지 행사장에 가는 거죠. 큰 네. 그 연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릉날도 경기장, 5월 1일 경기장에 가서 다 단체로 조별로 그 응원 연습하고 또 뭐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이런 파트를 하고 어떤 날은 또 이렇게 이렇게 얼굴 예뻐지게 그냥 좀 쉬어라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이제 사상 교육을 하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이어서 응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들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너네는 싸우러 간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주체조선의 위상, 장군님의 위상을 떨치고 와라. 장군님의 숨결, 조국의 숨결 한시도 잊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은 실제로 이제 장군님을 잊을 수 없다고 캐리어에 그 큰 김정일의 초상화를 이렇게 빨간 천에 넣고 오는 여성들도 있었고요. 네. 조국의 숨결을 잊을 수 없다고 흙을 넣는 것이 또 유행이 돼서 캐리어에 흙을 넣어가지고 가는 여성들이 또 유행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뽑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저기에 뽑히기 위해서 뒷거리도 있다, 뇌물로 준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믿어도 될까요? 네. 제가 직접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는 당시에 뇌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은 없었는데 네. 딴 사람도 없었을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도 일단 중앙예술단에서 이제 선발하는 여성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아무래도 단장에게 잘 보인 사람, 뭐 단체장에게 좀 잘 보인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만 2002년 첫 번째 당시에는 뇌물이라든가 그 이런 당시에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네. 우리 홍현익 선생님, 한서희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